자, 수열의 극한에 이어서 이번엔 이제 함수의 극한입니다. 수열과 마찬가지도 함수도 극한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극한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수렴, 발산.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가 수열뿐만 아니라 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사실 수열도 일종의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수열도 일종의 함수다. 내가 수열을 할 때도 이건 좀 얘기를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함수라는 게 원래 뭡니까? 함수라는 게 뭐 이런 상자가 있어서 위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되면 어떤 조작이 일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결과값이 하나가 출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함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수열도 말이야, 항번호, 뭐 이제 첫 번째 항이다, 두 번째 항이다, 세 번째 항이다, 그런 항번호에 해당하는 자연수를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어떤 처리가 일어나서 결과값이 나온 것이 바로 그 항의 값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수열도 일종의 함수죠. 즉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수열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함수의 극한으로 좀 더 확장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함수의 극한에서도 통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다 성립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지금 fx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런 이제 분수함수가 하나 있는데, gx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1차 함수죠. 그럼 이 fx를 말이야,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위에 거를 해보면 말이죠, 이렇게 될 테니까요. 이 x-1을 싹싹 약분하면은 g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약분한다는 것은 x-로 분자분모를 나눴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 나누려면 그게 0이 아니어야 되죠. 즉 x가 1이 아니어야 됩니다. x가 1이면 얘가 0이 돼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서 얘가 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x가 1이 아닐 때, 즉 얘가 0이 되지 않을 때는 약분해서 얘를 이걸로 만들 수 있다. 그때는 fx하고 gx하고 같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x가 1일 때는 어떻게 하냐. x가 1일 때는 이게 분모가 0이 돼 버리니까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x하고 다른 게, g 같은 경우는 x가 1일 때도 말이죠, x가 1일 때도 얘는 2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 걸 알잖아요. x, y 했을 때 얘는 뭐야?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여기 1, 마이너스 1 지나고, 요게 말하자면 이제 g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gx랑 거의 같지만 x가 1일 때는 얘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없다. 그래서 뻥 뚫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타내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x랑 다른 점이 바로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f라는 함수가 말이야, 1에서의 정확한 함수값은 없지만 1에 아주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1에 아주 가까워질 때 얘가 어느 값에 가까워지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둘 다 2에 가까워지고 있죠. 물론 딱 1은 될 수 없지만 1에 아주 가까울 때는 얘가 점점 2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함수의 극한입니다. 즉 fx라고 하는 함수는 x가 1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2로 수렴하는 거죠. 극한값이 있는 겁니다. 자, 딱 이거는 뭐야? f에 딱 1이 들어간 거, 정확한 1이 들어간 거. 이건 함수값이라는데 이건 존재하지 않지. 하지만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죠. 이거하고 요거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같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얘는 딱 1이 들어갔을 때고, 얘는 1에 무한히 가까운 값이 들어갔을 때 이게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 g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뭐야? 1이 들어간 함수값이나 1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이나 같습니다.
이때는 그죠? 그렇지만 f 같은 경우는 같지가 않죠. 왜냐면 얘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이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프가 비슷하긴 하지만 얘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f하고 g는 같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2라는 값으로 점점 이렇게 수렴해 갈 때 이걸 이제 이 함수의 x = 2의 극한값이라고 하고요. 수열하고 다른 점은 수열에서는 우리가 보통 어떤 기호를 썼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런 걸 썼죠. 수열은 이게 딱 정해져 있었다고. 근데 함수의 극한은 어떻습니까?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하죠. 무한대로 갈 수도 있지만 수열뿐만 아니라 함수도 말이야. 이 x값이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열과 다른 점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도 무한히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열에서는 얘가 이제 자연수였죠. 개념이. 하지만 x는 실수입니다. 실수가 1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호 자체는 같은 걸 씁니다. 리미트.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은 특히 이 함수가 이제 그래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프와 연관지어를 항상 가능하면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생각한다. 연관지어 생각.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프를 두 개를 더 구경을 할게요. 자, 요번엔 뭐 fx의 어떤 식은 안 주어져 있고 그래프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우리가 x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냐? 알파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x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알파에 가까워진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구멍이 안 뚫려 있죠. 그러니까 f에다가 a를 직접 집어넣어도 알파라는 함수값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 그 개념은 다른 거예요. 얘는 함수값, 얘는 극한값입니다. 이 경우에 둘이 일치하죠. 자, 그리고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도 어떨까요?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y값, 즉 함수값은 다 c라는 상수가 나오게 되죠. 이때도 우리가 a로 무한히 가까워질 때 x가 그거는 함수값이 점점 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 원래부터 c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역시 함수값과 같은 c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읽고서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 함수값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함수 fx가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즉 a가 되진 않으면서 a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x가 a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것이지 딱 a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fx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 값을 우리가 이거의 극한값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자, 요 기호를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수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발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수열과 마찬가지로 함수도 이렇게 발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fx가 x제곱분의 1이다. 이 굵은색 그래프로 그려지거든요. 우함수죠. 말하자면 x가 플러스일 때나 마이너스일 때랑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우함수라고 그러자는 거. 이때 그 x가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x가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면 이쪽에서 가까워지든지 이쪽에서 가까워지든지 일단 어떻게 돼요? 0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0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 점점 이 함수값은 커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기호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만 붙어 있으니까요. 0으로 무한히 가까워질 때 그 함수값은 점점 뭐 아래로 이제 계속 한두 끝도 없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그래서 x가 0에 무한히 가까워지면은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근데 이런 건 이제 극한값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x가 a로 갈 때 fx 값이 한없이 커지면, 즉 이 경우죠.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한없이 작아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죠? 다른 그래프 두 개 더 살펴볼까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2에 가까워질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정리한다면 x가 2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떻게 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g라는 함수 같은 경우 어떨까요? 역시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은 g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x가 0에 가까워지면은 아주 작은 수분의 1이니까 이게 무한대거든요. 그죠? 아주 작은 1이라는 숫자를 아주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나누면 이게 분모는 엄청 작고 분자는 이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니까 무한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 3 더하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요 그림에서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때 g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3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수열의 극한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건데 그래프가 나왔길래 이제 미리 얘기를 했어요. 자, 바로 이 내용인데요. x가 무한이 클 때 fx의 극한은 어떻게 하냐? 이거 뭐랑 비슷하냐? 수열의 극한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수열의 극한. 그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x가 무한대로 간다. 즉 이게 뭐 자연수나 실수냐 그거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사실 무한히 큰 수가 뭐 자연수가 무한히 크든 뭐 실수가 무한히 크든 우리가 별 차이를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x가 무한히 커지면 얘는 0에 수렴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져도 0에 점점 가까워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점점 이제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지고요.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0에 가까워지면은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다 적어보세요. 처음이니까 다 적어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fx는 어떻게 된다? 0에 가까워진다. 이게 이제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점점 작아지는 경우에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x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0에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냐 왼쪽에서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이게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상황은 그죠? 똑같이 위로 가거나 똑같이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좌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극한을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걸 좀 신경 쓰시고 이건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요 밑에 있는 그림 3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0에 가까이 가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x가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는 즉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네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둘 다.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x가 무한히 커지면 함수값도 무한히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말하자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x가 갈 때도 역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걸 따져줄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x가 무한히 커질 때 무한히 작아지고 x가 무한히 작아질 때도 역시 함수값은 무한히 작아진다. 즉 다 발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 중에서 x가 무한히 커질 때 얘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얘하고 얘는 어떻게 발산하는 거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되죠?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좌극한 우극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봅시다. x가 1로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1쪽으로, 즉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이게 수열의 극한하고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n이 무한히 커진다 그러면은 무한히 커지는 건 무조건 오른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n이 만약에 무한히 작아진다, 즉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왼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 하지만 함수의 극한에서 x가 어떤 특정한 값 a에 가까워진다. 여기서 이제 1이죠. 1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거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냐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지는 거냐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좌극한 우극한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해요.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좌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우극한.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런 그래프 있었거든. 내가 뭐 잠깐 그려볼게요. 어떤 그래프가 하나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직선인데 지금 좀 삐뚤어졌네. 자, 이런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이 a라는 값으로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 가까워지나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나 어차피 얘는 특정한 값, 뭐 이걸 k라고 할까요? 특정한 값 k로 가까워지는 데는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한다, 같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래프 보세요. 좀 끊겨 있는데 1에 가까워지더라도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점점 2에 이 함수값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1에 가까워질 때도 왼쪽에서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가까워질 때랑 달리 마이너스 2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물론 실제 1이라는 값이 딱 됐을 때는 함수값은 없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극한은 예를 들어서 x가 1에 가까워지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다면 1보다 약간 오른쪽이다 해서 1 플러스 이렇게, 예전에 이게 플러스 0이라고 썼는데 요새는 그냥 플러스라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요 fx는 어떻게 되냐, 요걸 이제 fx라고 합시다. fx는 2에 가까워진다. 즉 이걸 이제 우극한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이 경우엔 얘가 얼마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수열에서 마치 그 진동하는 것처럼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발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따로 존재하더라도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좌우 극한이 일치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수렴하는 극한값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 비슷한 그림이죠. 이것도 역시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극한은 베타로, 좌극한은 알파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좌극한이고 요게 이제 우극한을 나타내는 것이죠. 좌극한, 우극한. 자, 요 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만약에 fx라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극한은, 즉 우극한은 1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으로 가까워지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것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극한값 얘가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좌극한, 우극한 각각이 있어도 이 값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정리되십니까? 자, 다 이해되셨으면 개념 확인 코너 문제 몇 개만 연습해 보시고 예제로 들어갑시다.